안녕하세요. 예리숲에 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일상에서 반짝하고 빛비춤 받은 순간들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내 일상의 반짝 모멘트 코너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람들 이름 잘 외우시는 편인가요? 네,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요즘 주변에서 정말 다른 사람 이름을 잘 외우는 그런 분들을 자주 뵙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제가 다니는 발레학원 선생님들이에요. 제가 지금 이 학원에 처음 갔을 때 원장 선생님이 수업 내내 예리한 예리 이러면서 되풀이해서 제 이름을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갔던 친구에게도 땡땡은 땡땡해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자기만의 이름 외우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설마 했죠. 수강생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외우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신기한 게 다음번 수업에 제가 갔는데 딱 제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제 친구 이름도 정확하게 불러주시고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요즘 발레학원들도 경쟁이 참 치열하구나. 그 정도 고객 서비스는 회원들한테 해줘야 되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발레를 취미로 배우고 난 다음에 여러 학원에 가서 많은 선생님들 수업을 들어봤는데 그분들 모두가 학생들 이름을 외우려고 하지는 않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강생이 한둘도 아니고 또 한 번 온 사람이 다음에 또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생각보다 힘이 참 셉니다. 예를 들면 발레 수업을 생각해 보면요. 거기 분홍색 옷 입으신 분 지금 한 스텝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예리님 방금 전에 하신 스텝 틀렸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는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놓여있던 이 마음의 거리가 확 좁혀지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효과를 누구보다 체험적으로 잘 알고 계신지 이 수강생들 이름 외우는데 정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는 또 다른 선생님 얘기도 소개해 볼게요. 제가 언젠가 수업 중에 보니까 선생님이 손바닥에 뭐 까맣게 잔뜩 적어 놓은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나중에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수업에 처음 나온 수강생들의 이름을 펜으로 일일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저처럼 선생님 수업을 자주 듣는 사람 이름은 물론 외우고 계시죠. 그렇지만 낯선 수강생의 이름을 다 외워서 불러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는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예약 명단에 올라있는 이름들 중에서 이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싶은 사람들은 적어놓고 들어오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선생님들의 노고를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매 학기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생들 이름을 외워서 불러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2년 반 전에 제가 처음 대학에서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 첫 제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학생들 한 명 한 명 얼굴이 그렇게 소중하고 또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름을 외워서 불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겠죠. 정원이 60명도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출석을 부를 때 이름하고 얼굴을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수업 중에 학생들한테 발표를 할 때도 이름을 먼저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중간고사 볼 때쯤 되면은 얼추 60여 명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울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때 자신감을 얻어서 제가 이후로도 학기마다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을 목표로 잡고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위기가 한 번 있었는데요. 지난해 1학기에 제가 취재보도론을 가르칠 때 그 60여 명 학생 중에서 베트남 유학생이 67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 보니까 성이 전부 응우엔이에요. 그리고 이름만 조금씩 다르니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자꾸 이름을 외워서 불러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엔 다 불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도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꽃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름을 좀 더 많이 불러보면 어떨까요?
네, 지금부터 숲에 묻고 숲이 답하다 코너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조언을 청했던 많은 분들과의 대화를 간추려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 예리숲의 예리가 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살다가 저랑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언젠가 제가 제작했던 차이나는 클래스에 이 레드벨벳 멤버인 슬기 씨가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레드벨벳 멤버 중에 예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친근함도 표시할 겸 쉬는 시간에 다가가서 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슬기 씨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리는 예명이에요. 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도 흔치 않은 이 이름을 그 아이돌 그룹 멤버가 예명으로 택할 만한 이름을 그 오래전에 지어주신 분은 바로 저의 아버지십니다. 이 글로벌 시대를 미리 예견하시고 외국 사람들도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고민하시다가 며칠 만에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노고를 잘 알고 있는 터라 제가 나름대로 이름 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기 어려운 그런 이름이다 보니까 오랜 세월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이름은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호칭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호칭이란 게 참 미묘해서요. 어떤 사람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지에 따라서 이런 사회적인 관계가 드러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초짜 기자 시절에 새로운 부서에 발령을 받아 갔는데요. 부장께서 다른 선배들은 어이 땡땡땡 이러고 이름만 부르시면서 새로운 저한테만 꼬박꼬박 신예리 씨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씨라는 호칭은 존칭인데 저는 괜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부장이 저한테만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회식 자리에서 제가 작정하고 말씀을 드렸죠. 저한테도 씨자 빼고 어이 신예리 이렇게 불러달라고요. 그랬더니 부장이 어이없으신지 좀 웃으셨는데요. 이후로도 한동안 저를 부르질 않으셨어요. 아마 그 낯선 호칭이 어색하셨나 봐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제가 주문한 대로 제 이름을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C자를 떼고도 남을 만큼 편한 사이가 된 뒤였습니다. 이처럼 호칭에는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북클럽에서 언젠가 회원들이랑 이 호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한 회원이 자신이 최근에 막내급으로 참여하게 된 어떤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 분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대부분의 그 모임에 나오는 분들은 현직에서 퇴직한 분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 직함으로 불러드리는 게 맞을지 아니면 우리 북클럽에서 서로를 부르는 것처럼 땡땡님이라고 해도 좋을지 그것이 고민된다는 게 그 회원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렸느냐 하면요. 호칭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불러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그 회원이 얘기하신 모임에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 직장에서 좀 잘 나가던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본인이 퇴직한 이후에 새로운 직함을 갖게 되지 않았다면 예전 직함으로 불리는 것을 더 선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던 분이면 검사님, 대표를 지내신 분이면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난 예전의 타이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만약에 우리 회원이 땡땡님이라고 불렀을 때 좀 당황하시거나 불편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정말 아는 게 별로 없는 낯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호칭을 쓰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아줌마, 아저씨 혹은 조금 더 존칭이라고 하면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연세가 좀 더 있으시면 어르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식으로 불러도 나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어떤 분들은 그런 호칭을 들으면 내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나? 라고 불쾌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만 해도 누군가 저한테 어머님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 기분이 썩 좋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최대한 좀 중립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면 고객님,
회원님, 손님, 뭐 이런 호칭을 쓰면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황이 애매하다면 저는 차라리 호칭을 생략을 하고 그냥 본론을 건너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연히 엉뚱한 호칭을 썼다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네, 오늘도 예리숲에서 함께 하신 시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남은 날들도 행복하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숲힐링하러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